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일요일에 있는 프로토 총 8경기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8경기 예측에 대해서, 예측과 제 생각에 대해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토요일에 뭐 두 경기는 아직 첼시 경기는 이제 하고 있고 리버풀 경기는 새벽에 있기 때문에 아직 적용이 되지 않았고요. 오늘 있었던 경기들에서는 서울에 언더가 적중이 됐고 이번 경기 강원 대 수원 경기는 언더가 정배였지만 저는 역배인 오버를 말씀을 드렸고 오버 핸디캡 패배가 적중이 됐습니다. 3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성남의 승과 핸디캡 승리가 모두 적중이 됐고요. 4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셰필드의 패와 3.5점 기준으로 언더가 적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유 드렸었던 이 두 폴더를 갔었고 서울의 언더와 성남의 핸디캡 승리가 가장 좀 안전해 보이는 픽으로 생각을 해서 이렇게 공유를 드렸었고 이것이 적중이 됐었습니다. 일요일도 좀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역시 K리그죠. K리그 제주 경기와 이랜드 경기가 있어서 이거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메모장에 적혀져 있는 것은 이제 과거 동일 배당 기준으로 국내 배당과 해외 배당의 승무패 확률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배당은 뭐 제주가 엄청난 좀 낮은 배당을 받았습니다. 네, 낮은 배당을 받았고 1.48배 정도를 받았고요. 배당적인 확률에선 국내 배당에선 승이지만 해외 배당에선 승과 패로 조금 나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좀 이변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랜드 사이드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무승부로 이 이변을 봤을 때 무승부와 패 중에선 무승부가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저는 제주승을 일단은 보고 있진 않은데요. 일단 제주가 주민규 선수가 복귀했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이런 답답한 모습은 조금은 많이 줄어들었을 것이고 그리고 수원 상대로 승리를 했기 때문에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사실상 우승에 굉장히 가까운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공격적으로 나갔다가 이제 지는 것보다는 조금은 수비적으로 안정을 취하고 그 뒤에 좀 역습이나 이런 형태를 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을 했을 때는 일단은 뭐 제주가 좀 수비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랜드의 이런 스쿠타파스의 제공권과 이 레안드로 선수의 역습 형태를 생각해 본다면 제주 상대로 좀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제주는 일단 수비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을 봤을 때는 좀 이 경기는 이변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물론 뭐 이랜드가 수비적으로는 굉장히 좀 불안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롱킥과 이런 뭐 크로스에 대한 클리어링이 제대로 되지 않고 뒷공간을 좀 내주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제주도 수비적으로 굉장히 안정감을 갖춰주곤 있지만 이 이랜드의 저는 스쿠타파스의 제공권과 레안드로 선수의 역습이 좀 통하지 않을까. 동기부여적으로는 제주는 조금 낮은 무승부만 해도 나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낮은 동기부여 그리고 이랜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플레이오프권을 이 순위를 지키기 위해서 더 동기부여가 클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가 수비적으로 나온다면 이 경기는 좀 지루한 경기 끝에 무승부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저는 이 경기는 무승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는 말씀드렸다시피 2.5점 기준으로 봤었을 때 저는 언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래 두 팀이라면 좀 치고받고 정상적인 두 팀이라면 치고받고 싸우면서 좀 득점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큰데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뭐 제주가 무승부만 해도 나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수비적으로 조금 나온다면 이 경기는 득점이 많이 나오진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더 쪽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조금 이변을 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는 핸디캡 패 쪽으로 한마디로 이랜드의 플러스 1점을 줬었을 때 이랜드가 일단 지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번 경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울산 대 광주의 경기입니다. 일단 배당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당은 똥배당 받았죠. 울산이 1.35 배당을 받았고요.
광주는 엄청난 역배당을 받았습니다. 배당적인 확률에서 일단 승을 가리키고 있고, 제 생각도 이 경기는 뭐 큰 분석 없이 이 경기는 울산의 스윙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울산이 지금 일단 뭐 동기부여적인 측면에선 광주는 동기부여가 없고, 울산은 일단 무조건 이기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전북이 지기를 바래야 이제 우승이 되는 상황인데, 그런 전제 조건이 일단 무조건 승리를 해내야 됩니다. 승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홈에서 전북 상대로 패배를 했는데 이번 경기도 홈에서 광주 상대로 좀 승리를 못할 가능성은 좀 적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광주는 물론 뭐 펠리페, 뭐 윌리안, 뭐 엄원상 이런 선수들이 건재하긴 하지만 수비적으로 이 아줄마 투프가 빠졌기 때문에 결국에는 홍준호나 이한도 선수 이런 조합으로 나올 텐데, 그렇게 나왔을 때는 울산이 충분히 주니어 선수나 이런 뭐 윤빛가람이라든지 이청용 선수를 생각을 해본다면 이 경기는 반드시 잡고 넘어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큰 고민 없이 울산의 단통승을 말씀을 드리고요. 어느버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는 오버를 보고 있습니다. 2.5점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좀 오버에 가까운 경기고, 배당도 굉장히 낮죠. 배당도 굉장히 낮게 책정이 됐을 만큼 광주도 수비적으로 불안하지만 공격적으로도 한 방이 있는 그런 역습에서 좋은 팀이기 때문에 득점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핸디캡 승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이 경기는 울산이 좀 적은 점수차, 간신히 좀 똥줄 승보다는 좀 큰 점수차로 이기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의 핸디캡 승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마이너스 1점을 봤었을 때 울산의 핸디캡 승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경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북 대 대구의 경기고요. 배당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당은 뭐 이 경기도 전북이 정배를 받았습니다. 당연히 뭐 대구 상대이기 때문에 대구 상대로 이번 시즌 2번 다 승리를 했었고 정배를 받을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북이 정배를 받은 상황이고요. 근데 저는 이 경기는 조금 이변 쪽으로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일단 뭐 이변이라면 대구의 승은 솔직히 보이지 않고 무승부 쪽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당적인 측면에선 국내 배당과 해외 배당 모두 승부 쪽을 가리키고 있고요. 전북이 승리에 가까운 상황, 우승 경쟁을 하고 있고 대구는 동기부여가 없는 상황이고, 여기서 이동국 선수의 은퇴 경기이기 때문에 좀 동기부여가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좀 전북이 공격적으로 나오기보다는 조금은 수비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무승부만 해도 우승이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스럽게 경기를 펼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구가 뭐 지금 뭐 에드가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고 정승원 선수가 경고 누적이기 때문에 이 경기 자체는 뭐 대구가 승리하기에는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북 쪽을 보고 있고요. 전북 쪽을 보지만 전북이 정상적인 경기였다면 대구 상대로 승리를 하겠지만, 지금 뭐 어쨌든 세징야 상대로는 전북이 처음으로 하는 경기이기도 하고 조금은 안정적인 경기를 펼쳐 나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경기는 좀 무승부 쪽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버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는 2.5점 봤었을 때 오버가 정배입니다. 오버가 정배인데 저는 역배로 좀 언더 쪽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드렸던 전북이 좀 수비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고 조금 더 공격적인 경기보다는 조금은 안정적인 경기를 펼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경기는 언더 쪽으로 저는 역배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는 뭐 제가 무승부 쪽을 보고 있기 때문에 대구의 플러스 1점, 이 전북의 핸디캡 패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K리그의 마지막 경기입니다. 이 경기를 끝으로 이제 K리그는 내년 시즌에 다시 찾아볼 것 같습니다. 다음 주는 라리가가 이제 승무패 토토에 들어오더라고요. 네, 일단은 배당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당은 이 경기도 뭐 포항이 정배를 받았습니다. 근데 좀 너무나도 낮은 배당을 좀 받았다는 거에 있어서는 좀 의심이 들긴 하는데요. 일단은 뭐 배당적으로는 국내 배당에선 승패, 해외 배당도 승과 패로 조금 나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경기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포항의 승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뭐 배당적으로 승패로 나눠지고 있고 경기력적으로도 무승부보다는 두 팀 다 공간에 대한 불안함이 있고 수비적으로나 공격적으로나 좀 화끈한 축구를 하는 팀이기 때문에 무승부보다는 승패로 나눠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승패로 나눠진다면 저는 상주 쪽보다는 포항 쪽이 조금 더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주는 어쨌든 이번 시즌 자체가 동기부여가 없었던 팀이고 포항 같은 경우에는 리그 최다 득점 목표인 그런 동기부여가 있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스틸리아드 경기장이 30주년이기 때문에 30주년 기념 유니폼을 입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유니폼까지 입게 되는 그리고 홈에서의 마지막 경기, 리그 마지막 경기이기 때문에 저는 동기부여가 클 것으로 생각을 하고 뭐 상주도 대충 하진 않겠지만 포항 역시 최선을 다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상주는 지금 아마도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네, 문선민과 오세훈 선수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은 이 로테이션을 이런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과 로테이션을 어느 정도 가동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기회를 받지 못했던 선수들에게 조금의 기회가 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있고 경기력적으로도 지금 포항의 일류첸코와 팔로세비치가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지금 상주의 수비를 생각을 해본다면 권경원 제외하고는 좀 불안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 경기는 포항의 승 쪽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는 2.5점으로 봤었을 때 이 경기는 좀 오버에 가깝죠. 이 경기는 좀 득점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크고 두 팀이 만났을 때 득점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오버 쪽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는 핸디캡 승보다는 핸디캡 무승부가 조금 좋지 않을까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핸디캡 상주의 플러스 1점이죠. 상주의 플러스 1점을 봤었을 때는 저는 핸디캡 무승부가 좀 적합하지 않을까라고 1점 차로 조금 좀 힘겹게 이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EPL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빌라 대 사우스햄튼, 소튼의 경기입니다. 배당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스톤 빌라 같은 경우가 일단은 정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우스햄튼이 역배를 받았고 저는 이 두 팀이 좀 배당 차이가 크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배당에서 차이가 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배당적인 확률에선 국내 배당에선 승이고 해외 배당에선 패 쪽으로 나오고 있을 만큼 이 경기는 사실 언오버를 조금 더 추천을 드리고 승무패 쪽은 승부식은 약간 좀 승무패에서는 조금 애매한 좀 어려운 그런 경기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이 경기는 조금 이변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뭐 배당적으로 국내에선 승 쪽, 해외 배당에선 패 쪽으로 나오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경기는 좀 무승부보다는 승패로 나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아스톤 빌라 공간을 좀 공격에 비해서 수비적으로 좀 아쉬운 팀이고 사우스햄튼 역시 전방에서부터 압박을 하는 팀이기 때문에 이런 공간을 많이 내주는 팀입니다. 이런 두 팀이 만났을 때는 조금은 무승부보다는 선제골을 넣는 팀이 좀 우세할 것으로 보고 있어서 승패 쪽으로 좀 나눠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공격적으로나 수비적으로나 조금 더 밸런스가 있는 팀은 사우스햄튼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사우스햄튼과 이제 아스톤 빌라의 공격진을 비교를 했었을 때 아스톤 빌라는 와킨스와 그릴리시 글릴리시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선수지만 크랙형 선수죠. 근데 이 선수는 조금은 경기를 풀어주는 선수고 해결을 해줄 수 있는 선수가 와킨스인데 사우스햄튼과 비교를 했었을 때 레드먼드 그럼 제네포가 부상이기 때문에 잉스 선수 이렇게 비교를 했었을 땐 잉스 선수의 마무리가 사우스햄튼의 마무리가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 경기는 조금 이변으로 역배로 아스톤 빌라의 패 쪽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뭐 이 경기는 사실 뭐 두 팀을 봤었을 땐 수비적으로 너무나도 불안한 두 팀이기 때문에 오버에 좀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버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변을 보고 있기 때문에 핸디캡 패 쪽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뉴캐슬 대 에버튼의 경기입니다. 일단은 뭐
원정팀인 에버튼이 정배를 받긴 했는데 조금 절삭이 많이 됐어요. 해외 배당과 비교를 했었을 때 에버튼은 조금 2점대가 살짝 넘는 그런 배당이었었는데 국내 배당에서는 조금 절삭을 해서 1.75 배당을 받았습니다. 자, 일단 배당적인 확률에선 국내에선 승무 쪽, 해외 배당에선 무패 쪽이 일단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국내 배당에서는 조금은 뉴캐슬 사이드, 해외 배당에서는 이 원정팀인 에버튼 사이드로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경기는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는 조금 무승부 쪽을 조금은 이변 쪽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에버튼의 뭐 뉴캐슬 같은 경우도 전조 샬비가 없는 부분은 굉장히 타격이 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뉴캐슬이 수비적으로 크로스 상황과 세트피스 상황에서 좀 불안한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에버튼은 황금 뚝배기 이 칼버트 루인이 있는 팀이어서 에버튼이 조금은 유리한 경기를 펼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런 상황에서 좌측에서 윙 선수를 보고 있는 히샬리송과 좌측 풀백인 리카디뉴 선수를 잃었습니다. 이 좌측 라인이 무너진 에버튼이고요. 그리고 이 좌측 라인에서 히샬리송 자체는 뭐 볼을 울만해주는 선수이기 때문에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리카디뉴의 이런 킥력, 크로스, 세트피스, 이 데드볼 상황에서 킥력이 굉장히 좋고 그런 상황에서 이 칼버트 루인의 제공권을 활용을 해서 이렇게 득점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이 디뉴가 빠진 부분은 저는 조금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저는 이 경기는 좀 의외로 좀 득점이 많이 나오지 않는 0대0 생무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에버튼이 유리한 경기를 펼치겠지만 이런 상황에서 디뉴의 킥력이 없다면 이런 칼버트 루인의 제공권을 제대로 활용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도 있어서 이 경기는 무승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2.5점으로 봤었을 땐 저는 조금 언더 쪽 역배인데요. 역배지만 오버가 정배인데 저는 이 디뉴 선수 그리고 히샬리송이 없기 때문에 득점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뉴캐슬은 수비 라인을 내리고 역습 형태를 노릴 텐데 그렇게 된다면 좀 언더 쪽에 가깝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쪽 뉴캐슬 쪽으로 경기력은 에버튼이지만 무승부 쪽을 보고 있기 때문에 플러스 1점 핸디캡 뉴캐슬의 핸디캡 승을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7번 경기 맨유 대 아스날의 경기는요. 이제 국내 배당에선 승패, 해외 배당에서도 승패로 좀 나눠지고 있는데 이 경기는 조금 애매한 경기인 것 같아요. 아스날의 승도 조금은 보이긴 하는데 두 팀의 패턴 자체가 아스날이 맨유 원정을 갔었을 때, 즉 맨유의 홈 경기 올드 트래포트에서 경기에서 최근에 아스날이 맨유 상대로 리그 기준으로 승리가 없기 때문에 저는 배당적으로 승패로 좀 나눠진다면 이 경기는 그냥 맨유를 가져가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좀 맨유의 승 쪽을 보고 있고요. 어쨌든 뭐 맨유가 최근에 흐름 자체가 나쁘지 않고 챔스도 그렇고 리그에서도 그렇고 그렇게 나쁜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아스날이 뭐 후방 빌드업 하는 과정에서 맨유가 압박을 해나간다거나 또는 이 아스날의 수비적으로 불안한 부분들이 있는 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노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맨유의 승을 말씀을 드리고요.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는 좀 득점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맨유의 홈이기 때문에 맨유가 좀 수비적으로 나오면 득점이 적을 수도 있겠지만 아스날의 수비를 생각을 해본다면 맨유도 좀 수비적으로 불안하고 맥가이어 선수도 손을 좀 많이 쓰고 하기 때문에 페널티킥도 나올 수 있는 그런 팀이어서 저는 이 경기는 좀 오버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맨유가 한 2대1 내지 뭐 3대2로 간신히 좀 1점 차이로 승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핸디캡 무승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 대 브라이튼 마지막 경기입니다. 배당적으로 국내에선 승쪽, 해외 배당에선 승무 쪽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이 경기는 조금 무승부도 조금 생각이 들긴 합니다. 뭐 브라이튼이 그렇게 나쁜 팀은 아니고 압박이나 활동량 이런 부분들은 좋기 때문에 토트넘이 압박에 좀 고전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토트넘의 수비는 여전히 좀 불안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 이변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변이 나온다면 무승부일 텐데 저는 그래도 토트넘이 지금 브라이튼의 지금 덩크 선수가 출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수비적인 공백이 있고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케인과 손흥민의 조합이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좀 토트넘이 그래도 승을 가져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오버 같은 경우에는 뭐 브라이튼의 수비 공간을 좀 많이 내주는 팀이고 토트넘의 수비도 좀 불안하기 때문에 이 경기는 좀 득점이 많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어서 오버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 핸디캡 무승부 쪽으로 토트넘이 좀 대승을 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브라이튼도 만만한 팀은 아니기 때문에 이 두 팀을 봤었을 때 핸디캡 무승부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번부터 가장 추천드리는 픽을 말씀을 드리면 제주와 이랜드 1번 경기는 제주의 핸디캡 패를 가장 추천을 드리고요. 2번 경기 울산 대 광주는 울산의 승, 3번 경기 전북과 대구의 경기는 전북의 핸디캡 패, 4번 경기 포항과 상주의 경기는 오버를 가장 추천을 드리고요. 5번 빌라 대 소트는 빌라의 핸디캡 패배, 6번 뉴캐슬 대 에버튼은 뉴캐슬의 핸디캡 승리, 7번 맨유 대 아스날은 오버, 토트넘 8번 토트넘 대 브라이튼 경기도 역시 오버를 가장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8경기 중에서 제가 가장 좀 자신 있어 하는 가장 좀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기는 일단 울산의 승과 포항의 오버가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따라오시는 것도 좋겠지만 제가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제가 예측해 드렸던 것들 중에서 잘 조합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배트맨에서는 2.1배당이고요. 우측에 있는 인플레이 사이트, 인플레이 사이트에서는 2.35배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 사이트도 한 번씩 가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현금으로 10,000원 상당의 포인트가 지급이 되기 때문에 추천인 띵크 꼭 입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